부동산 시장 침체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곳이 많습니다. 건축비 상승으로 조합원 부담도 커졌지만 언제 착공될지도 기약이 없습니다. 지난 8월 무궁화 열차 사고 이후 코레일이 일부 구간에서 속도를 늦추는 운행을 하면서 승객들에게 주는 지연 배상금만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추석 연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 삼성 라이온즈의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와 오승환 선수의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경찰이 대구 관내를 16,000여 개 CCTV로 화상 순찰을 강화하고 각종 범죄에 대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운전 주의하셔야겠고요. 안개가 걷히면 맑고 일교차 큰 날씨 예상됩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가 10월이 됐는데요. 10월의 첫날은 오랜만에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6도, 안동은 14도, 포항은 1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따뜻한 가을볕이 기온을 끌어올려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일교차에 유의해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큰 일교차에 연일 아침 안개도 자욱합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해가 뜨면 차차 안개도 걷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개천절인 모레는 대구와 경북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고요. 모레 비가 내린 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곳이 많습니다. 이 대구의 한 소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기존 아파트를 철거한 지 3년이 넘도록 착공이 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조합원들이 내야 할 돈이 4배 가까이 올랐고 언제 공사를 시작할지 기약도 없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북구 침산동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9천여 제곱미터 빈터에 잡초만 무성합니다. 3년 전 주민들이 모두 이주하고 건물도 철거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시공사가 재건축 조합에 보낸 입찰 제안서를 보면 이주 완료 후 4개월 이내 착공을 한다고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사 일정이 계속 미뤄지자 재건축 조합은 착공을 독촉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시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착공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답만 내놨습니다. 공사비를 어디서 재원을 마련해서 줄 것이냐. 그러면 중간에 공사가 중단이 된다 하면은 그동안에 공사비 들어간 이자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계속 부담을 갖고 가니 거기에 대해서는 니네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오랜 줄다리기 끝에 3.3 제곱미터당 500만 원 가량이던 건축비를 40% 넘게 올려달라는 시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조합원 부담금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전용 면적 136제곱미터 아파트에 살다가 집을 줄여 84제곱미터짜리 새 아파트로 옮겨가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사업 초기 부담금은 8천만 원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른 공사비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다시 계산해 보니 3억 원대 초반으로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조합원들이 내놓은 기존 아파트의 재산 평가 금액은 떨어지고 반대로 공사비는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담까지 떠안았지만 시공사는 부동산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다시 사업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 신경안정제 먹고 있거든요.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이곳은 재건축 조합이 시행사 역할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잘 돼 수익이 나도 안 돼서 손실이 나도 조합 몫이 됩니다. 시공사는 무리하게 착공했다가 미분양이 발생하면 공사비를 못 받을 수 있다며 조합원 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공사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과 사업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소통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보금자리를 내놓은 조합원들은 되돌릴 수 있다면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집이 오래됐든 말든 그냥 살고 싶은 심정이에요. 하지만 이미 살던 집은 흔적 없이 사라졌고 새 집 마련의 꿈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네, 지난 8월 경북 청도에서는 달리는 열차에 선로 작업자 7명이 치였습니다. 코레일이 재발 방지 대책을 아직 내놓지 못해서 일부 구간에서는 속도를 늦추면서 지연 운행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승객들에게 주는 지연 배상금만 1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런 상황은 추석 연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광판에 열차 지연을 알리는 문구가 떠 있습니다. 고객 안전을 위한 성행 조치 약 10분 늦게 운행되어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는 열차를 기다리는 게 낯설지 않습니다. 12분 정도 지연된 것 같은데 아주 근데 지금 10시 58분에 출발해야 되는데 정말 차가 안 오고 있거든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KTX와 일반 열차 1226대가 지연됐습니다. 20분 넘게 지연되면 배상하는데 15억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난 8월 7명의 작업자가 숨지거나 다친 무궁화호 열차 사고 여파입니다. 노동청은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판단하고 사고 구간을 포함한 코레일 대구본부 관할 노선 454km 구간에 선로 점검과 유지, 보수 등을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코레일의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코레일 측은 탈선 사고를 막는 등 안전을 위해 일부 구간에서 속도를 늦춰 운행해 열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동청 심의를 거쳐 열차가 달리지 않는 야간 작업과 긴급 작업은 가능해졌지만 코레일은 무궁화 열차 사고가 난 시간대인 주간 작업에 대한 개선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업법 조치나 이런 것도 다 같이 하고 그거를 가지고 노동자들 교육을 해드려야 되는 거여서요. 사측과 노조의 의견 차이 때문입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노동자가 선로 점검이나 보수 중 열차가 달리는 이른바 상례 작업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궁화 열차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던 만큼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상례 작업을 멈춰야 한다는 게 철도 노조의 주장입니다. 코레일은 운행 시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무궁화 열차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수립까지는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되면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열차 지연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KBO 리그 마무리의 역사를 할 수 있는 끝판대장 오승환의 마지막 여정이 지난밤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승환의 공식 은퇴식이자 삼성라이온즈의 2025 시즌 마지막 홈경기, 여기에 4위로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확정까지 더해지며 그 의미는 더 컸습니다. 석원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삼성라이온즈의 시즌 마지막 경기가 펼쳐진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 오승환의 마지막 인사와 팀의 가을 도전이 더해져 열기는 경기 시작 전부터 뜨거웠습니다. 가을 야구를 향한 도전 앞에 본인의 은퇴식보다 팀을 먼저 생각한 끝판대장 오승환. 은퇴식을 떠나서 팀이 한 시즌 동안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경쟁을 했고 또 2경기 남았는데 이 2경기의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경기 상황을 지켜보고 저는 그냥 마지막까지 평상시 하던 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팀의 전설과 이별하는 순간 KBO 리그 4번째이자 외국인 타자 최초의 50홈런을 기록한 디아즈와 선발 후라도의 호투가 더해지며 경기를 가져온 삼성은 가을 야구 진출까지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9회 초 오승환이 익숙한 등장곡과 함께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기아에서는 대타 최영우가 나왔고 오승환은 공 4개로 삼진을 기록하며 본인의 마지막 투구를 마칩니다. 이어진 은퇴식, 팬들에게 감사를 전한 오승환은 후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팬들은 박수 칠 때 떠나라고 말하지만 저는 끝까지 박수를 얻기 위해 노력한 제 길에 후회가 없습니다. 공 하나에 끝까지 제 모든 것을 다해 던지는 모습을 후배들과 제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길게 이어진 은퇴식 내내 라팍을 지킨 팬들은 뜨거운 박수로 등번호 21번 오승환을 보내줍니다.
팀 네 번째이자 투수 최초 영구 결번 오승환은 삼성의 가을 야구 진출 확정까지 함께하면서 은퇴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경찰차가 옆으로만 지나가도 혹시 잘못한 게 있나 긴장한 적 없으신가요? 작은 범법 행위도 삼가게 되는 것, 바로 순찰 효과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대구경찰이 관내 16,000여 개 CCTV로 화상 순찰을 강화하고 각종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CCTV 관제센터 직원들이 골목길 한 곳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이 골목 시민이 불안하다며 순찰을 신청한 곳입니다. 얼마 뒤 수상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문을 잇따라 열려고 합니다. 차량 털입니다. 바로 지역 경찰에 알립니다. 마스크 낀 남자 한 명인데 계속 지나가는 그 주차되어 있는 차량 그 손잡이를 당기고 있습니다. 순찰차가 출동하고 범인을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CCTV로 함께 순찰하고 범인까지 검거하는 연습 장면입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경찰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이런 화상 순찰을 강화합니다. 대구 관내 구석구석을 비추는 이 16,000여 대의 방범용 CCTV가 경찰의 눈이 되는 겁니다. 옷 색깔이라든지 뭐 어떤 신발 신고 있다든지 혹시나 뭐 브랜드 이런 것도 옷에 표시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좀 상세하게 알려줘서 경찰이 최대한 빨리 눈으로 봤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순찰 신문고 앱 등을 통해 화상 순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가 우려되거나 같은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와 시간을 신청하면 경찰이 판단해 집중 순찰합니다. 범행 징후가 있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들은 웬만한 CCTV에는 다 이게 추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경찰치안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불안 지역과 시민들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지역, 중첩되는 지역으로 저희가 화상 순찰 노선을 지정을 했습니다. 명절 연휴마다 대구에서도 하루 평균 20건 안팎의 강력 범죄가 발생합니다. 경찰과 자치경찰위는 연휴 기간 CCTV 화상 순찰로 24시간 치안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네, 올해는 10월 항쟁 80주년을 앞둔 해입니다. 1946년 미 군정의 실정에 반발해 대구에서 시작한 전국적인 민중봉기인데요. 오늘부터 10월 항쟁에 불을 당겼던 대구 중구 일대에서 2025 10월 항쟁 전 10월이 온다가 열립니다. 대구와 광주, 제주 등 다양한 지역의 예술가가 함께합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제국주의와 여러 전쟁의 배경이 된 아시아의 역사를 한 폭에 담은 아시아의 눈물입니다. 식민 정책이 끝나도 왜곡된 근대사는 계속돼 나라마다 좌우 이념으로 이어진 역사를 9.7m 화폭에 담았습니다. 해방 직후 빨갱이라며 죽임을 당한 할아버지부터 3대에 걸쳐 폭력에 얼룩진 가족사를 거즈에다 글씨 없이 만든 빈책 이시포륙입니다. 상처를 보담는다는 뜻으로 거즈를 썼고 차마 글로 남기지 못할 폭력이라 글씨 없는 빈책으로 남았습니다. 한국 전쟁 전후에 발생했던 그 한국 근현대사의 국가의 폭력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와서 알게 됐습니다. 2025 10월 항쟁 전 10월이 온다에는 10월 항쟁의 저항 정신이 제주 4.3이나 광주 5.18로 이어짐을 보여주기 위해 세계 지역 작가들이 전시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기록되지 못한 역사를 찾아서 발굴해서 새롭게 내지는 제대로 기록하고자 하는 게 10월 항쟁 전 10월이 온다는 10월 11일까지 계속하고 대구 중구에 있는 5개 전시 시설에서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올해 사과 작황이 양호한 편이지만 정작 제수용 대과의 공급이 줄면서 다시 비싼 금사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가격 부담에 낮게만 구매하거나 마트도 선물 세트 구성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안동 MBC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사과 경매장이 있는 안동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과 선별기가 바쁘게 돌아가고 중도매인들이 경매 시간에 맞춰 몰려듭니다. 올해 사과 작황은 양호한 편으로
공급량도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차례상에 올리는 대과가 예년에 비해 물량이 부족해서 추석에 가까워질수록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7월, 8월 아주 무더위에 좀 사과 품위가 좀 사실 손상을 많이 입었고요. 전체적인 물량은 뭐 예년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겠으나 차례상에 올라가는 뭐 품위가 좋은 사과들은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좀 부족한. 안동농협 농산물 공판장 시세표에 따르면 최상품 사과의 최고가 시세는 9월 셋째 주만 해도 20만 원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가 되자 홍로 품종 최고가는 42만 원, 아리수는 44만 원, 양광은 45만 원까지도 치솟았습니다. 추석을 약 일주일 앞두고는 30만 원 선으로 다시 내려왔지만 지난해 추석 전과 비교하면 품종별로 15에서 40% 이상 오른 겁니다. 마트나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도 사과만은 체감 물가가 높다고 말합니다. 배는 좀 가격대가 무난한 것 같고, 네네. 사과는 좀 비싼 것 같은데요. 사실지 안 사실지. 예, 그래 망설이. 그 아리수가 사과가 맛은 있는데 홍로보다는 아주 한 2배 정도 비싸요. 재수용이어도 중소가를 택하거나 박스 단위보다 낱개로 구매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마트도 명절 선물 세트를 사과만 있는 단일 세트보다는 비교적 가성비가 좋은 사과와 배 혼합 세트로 구성하는 등 판매 전략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공판장에서 직매로 저희가 판장 이제 경매를 마친 것들을 바로 가져와서 저희가 직접 수자급으로 그리고 용기를 좀 더 저렴한 걸로 바꿔서 이제 가격대를 많이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석 대과가 사라지면서 조상께 크고 좋은 과일을 올리고 싶은 소비자들은 재수용 과일 선택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철도 사고로 137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3년 동안 195건의 철도 사고로 68명이 숨지고 69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기간 재산 피해는 58억 5,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철도교통사고가 158건으로 81%를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 열차가 선로로 접근한 사람을 친 경우가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선이 53건, 건널목 사고가 22건 순이었습니다. 철도사고 전체 195건 가운데 77%인 151건은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한 이후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 관세 부과 이후 매출이 평균 13.7% 감소했습니다. 제품 현지 업체 대체 시 예상 소요 시간에 대해서 응답기업의 63.3%가 2년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응답기업의 83.7%는 철강 알루미늄의 함유량을 알지 못한다고 답해 이 경우 완제품 전체에 대해서 50% 관세가 적용될 수 있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응답기업의 77.4%는 관세 대상의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 품목을 추가한 것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전국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대구의 생활임금액은 시급 11,594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꼴찌입니다. 올해 생활임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시로 시급 12,930원으로 나타났는데 꼴찌인 대구보다 1,336원이 많습니다. 또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03곳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구시 내 9개 구군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과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학교와 소속기관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주차장을 개방하며 대상은 대구시 교육청 본청을 포함한 교육행정기관 20곳과 학교 364곳 등 모두 384곳입니다. 시 교육청은 학교나 기관 주차장은 주차관리 인력 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 보호와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유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9일에는 다음 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개방 종료 시간 내에 출차해야 합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 대구소방지부가 구조 구급 활동비를 모든 현업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소방지부는 탱크차와 고가차와 같은 특수차 운전대원 등은 현장에서 구조 구급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활동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 구급 활동비는 소방청 예산이 아닌 지방비라며 대구소방본부는 대구시에 예산 편성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소방구안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구조나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지만 대상은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 펌뷸런스와 펌프차 구조대원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가 10월이 됐는데요. 10월의 첫날은 오랜만에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6도, 안동은 14도, 포항은 1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따뜻한 가을볕이 기온을 끌어올려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일교차에 유의해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큰 일교차의 연일 아침 안개도 자욱합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겠고요. 해가 뜨면 차차 안개도 걷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개천절인 모레는 대구와 경북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오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6도, 김천은 12도로 선선한데요. 낮에는 대구 28도, 김천은 2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4도, 문경도 1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안동 27도, 문경은 2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18도로 시작해 낮에는 26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고요. 모레 비가 내린 뒤 추석 연휴 기간은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